절차 예, 진행 관련해서. 허석권 소방청장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당일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허석권 소방청장에 대한 그 증인신문 조서가 완성이 돼서 오늘 아침에 저희가 이상민 재판부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저희가 좀 조속히 검토한 다음에 오후에 제출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에 예, 진행하신다고요? 예. 그러면 변호인들께서는 어떻습니까? 뭐 의견이 어떠신가요? 저희가 내용을 봐야 될것 그렇게 같습니다. 한데 예. 일단 오늘 오후에 제출을 해서 뭐 검토를 하시고 수요일 날 뭐 진행하는 데 문제는 없겠습니까? 저희가 만약 그게 지금 법정에서 이루어진 공판 예. 조서라는 겁니까? 예. 저희가 일단은 받아본 후에 보고 의견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에 따라서 뭐 만약에 허석권 청장 그 한 사람에 대한 조서라면 뭐 분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한 사람에 대한 조서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게 주된 내용은 뭐 이상민과 관련된 예. 내용일 거고 아마 여기는 이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자료로 제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고인과 직접적인 내용이 아니고 이상민 장관 관련된 내용을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추측하는데 일단 저도 내용을 봐야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뭐 보시고 이의가 있거나 의견이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허석권에 대한 서정이 문제 없이 진행이 된다면 수요일 날 또 조사를 해야겠죠. 예. 일단 뭐 진행을 해보시고 나중에 변호인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혹시 뭐 더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으시고. 네, 변호인께서 변호인 의견서를 내셨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 법정기일에서 저희가 11월 17일 공판기일에서 특별검사가 증거로 제출했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 조서 중에 일부 피신에 대한 성립의 인정 임의성을 인정하되 종전에 입증 취지 부인하는 것에서 이 피의자 신문 조서 3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 증거순번 목록으로 치면 132번, 594번, 614번인데 이것이 당시에 그 증거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실제 기억이나 당시의 인식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구두로 내용 부인의 의견을 표명했지만 재판부께서는 이미 증거조사가 종료된 증거라고 해서 번외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의견서로 저희로서는 공판 절차 전체의 증거조사가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과 증거 번위의 근거에 대해서 저희들의 변호인의 의견을 밝힌 것입니다. 간략하게 그 요지를 말씀드리면 4페이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증거조사 종료 시점에 관한 해석은 재판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증거조사가 종료했을 때 더 이상 번위를 할 수 없다는 견해와 공판 절차 전체의 증거조사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증거 의견의 번위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나누어질 수 있는데 형사소송법의 문헌과 그리고 공판 중심주의의 강조, 실질적인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저희가 종료 시점까지는 전체 증거조사 종료 시점까지는 번위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특히 증거 목록에 따라서 저희가 증거 의견을 밝힌 후에 그 다른 증인들의 증언이나 객관적인 증거, CCTV나 통화 내역 등이 조사가 되고 이 과정에서 피의자 신문 조서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피해자 신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공판 중심주의에 부합을 하고요. 특히 저희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피고인의 진술은 임의로 된 것이 아니면 증거로 할 수 없고 자백한 경우에도 그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 유죄로 삼을 수 없는 등 이러한 자백이 철회될 수 있는 시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이것은 공소사실 전체에 대한 자백뿐만 아니고 그에 부합하는 여러 직간접 사실에 대해서도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 부인에 관한 시기에 관해서는 법문에 명확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판 중심주의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 변호인의 의견입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피고인의 경우에는 2024년 비상계엄 12월에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큰 충격과 혼란에 빠졌고 그 이후에 총 10회 이상 그리고 누적 78시간 이상의 반복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피고인이 극도의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압박 속에서 진술하면서
자기의 직접적인 기억과 수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혼재돼서 일부 부정확한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것은 나중에 추후 자세히 밝히겠습니다마는 이후에 CCTV 영상이나 다른 국무위원들의 증언 등 객관적인 증거의 조사 과정에서 각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료하게 드러났습니다. 증인들의 한결같은 태도 중에 하나는 CCTV가 제시된 이후에 자신들의 기억이 잘못되었거나 전혀 기억이 없었다는 점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증거 의견을 번의할 기회를 부여하시지 않는다면 실체적 진실과 괴리된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는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재판부께서 두루 살피셔서 이 사건 재판이 엄중하게 진행되어야 되고 절차가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와중에도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공판 중심주의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점을 재판부께서 깊이 살펴주셔서 이 사건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여 주시고 설령 증거 능력을 인정하신다 하더라도 증명력을 부정하시는 그 판단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뭐 저번 길에 말씀하셨던 부분을 이제 상세하게 의견서를 내신 것 같고요. 혹시 뭐 특검의 사실 말씀 있습니까? 예, 본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증거 조사도 마무리됐고 또 관련 증거 서류가 제출이 된 이후의 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대로 피고인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특검의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께서 그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변호인들께서 지금 뭐 증거 능력과 증명력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증거 능력과 관련해서는 그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네. 일단 의견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그 의견 작성 과정에서 일단 저희도 판례를 좀 찾아보긴 했습니다. 네. 예, 그런 내용이 의견서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판례는 저희가 이해할 때 뭐 저희가 네. 찾아보지 못한 내용이 또 추가로 있을 수는